이 논문은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목발 길이 측정법에 대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알아보는 논문입니다. 그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걷는 동안에 몸통 근육의 활성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되게 목발은 몸이 불편할 때, 특히 다리가 불편할 때 보행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행 보조 도구입니다. 목발을 대개 겨드랑이에 끼고 보행하기 때문에 목발 길이가 적합하지 않으면, 또 목발 길이가 너무 짧거나 또는 너무 길게 되면 자세가 바뀌면서 겨드랑이 부분이 심하게 압박되어 종종 신경 마비가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 목발을 겨드랑이에 끼고 손으로 꽉 손잡이를 잡아서 보행하기 때문에 목발 길이가 적합하지 않으면 꽉 그 손잡이를 잡게 되는 손이나 손목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발 길이를 가장 적합한 길이로 측정해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게 측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전부터 목발 길이 측정법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신장에서 자신의 신장에서 40.6cm를 빼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장에서 77%에 해당되는 길이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또는 겨드랑이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의 거리, 또 어떤 사람들은 겨드랑이에서부터 해서 새끼발가락까지의 거리로 측정하기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연구돼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한 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몸통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해서 과연 어떤 근육, 어떤 목발 길이가 가장 좋은지를 비교해서 이제 그거를 분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젊은 여성 20대 정도에서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를 가졌고요. 신장은 160cm, 그리고 체중은 54kg 정도의 20명 여성이었습니다. 목발 길이 측정법은 크게 6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에서 40.6cm를 뺀 목발 길이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신장에서 77%에 해당되는 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팔은 90도로 세우고 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이 길이 팔 뒤꿈치에서부터 어, 어, 손가락 끄트머리까지의 길이를 측정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겨드랑이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거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팔을 쭉 벌린 상태에서 양팔 너비를 측정한 다음에 40.6cm를 뺀 그 길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팔 너비 길이에서 곱하기 77%에 해당되는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근전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몸통 근육 앞쪽에서는 주로 배고등근, 그리고 배속비근, 뒤쪽에서는, 등 쪽에서는 척추세운근, 그리고 목갈래근에서 근전도 신호를 측정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근전도 신호에 대한 거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 수위적 등적선 수축, 각각의 근육에 대한 최대 힘을 발휘할 때 나오는 근전도 신호를 측정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측정값 데이터가 이 최대 힘에서의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를 표준화시켜서 비교했습니다. 연구 절차는 일단 6가지 목발 길이 측정 조건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근저도 신호를 측정했고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한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릴 수 있도록 보조기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해서 목발로 해서 3점 보행을 한 3분 동안 3점 보행을 해서 근저도 신호를 측정했습니다. 6가지 조건에서의 이 근육, 각각의 근육 신호들, 그리고 이 근육들의 근전도 근육 신호에 대한 비율을 측정해서 원웨이 안오바를 해서 분석을 했고, 사후 검증도 시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일단 6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목발 길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이 방법으로 측정한 목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짧은 거는 신장에서 40.6cm를 뺀 값이었습니다. 근전도 데이터에 대한 비교는 이 6가지 조건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뺐던 조건에 비해서 RA와 RA 그리고 ES는 신장에서 77% 정도를 에 해당되는 길이 조건이 어, RA든 ES든 더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뺀 조건이 RA 배고등근과 그리고 척추세운근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전도 B, 특히 배속비근과 배고등근, IO 대 RA, 그리고 무갈래근과 척추세운근, MF 대 ES 비율을 보니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뺀 거에 비해서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끄트머리까지 예, 길이로 측정된 조건이 IO 대 RAB는 더 높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 얘기는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RA 배고동근에 대한 비율이 근전도 활성도가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F 대 ES B에 대한 값 데이터는 신장에서 77%에 해당되는 목발 측정 길이 조건이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뺐던 조건에 비해서 그 B값이 높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뺀 값이 상대적으로 ES 척추 세운근이 더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 몸통에 대한 안정성과 몸통에 대한 그 운동성을 측정할 때 RA, ES, 배고등근, 척추세운근 또는 IO, 배속비근 또는 MF, 무갈래근을 측정해서 많이 합니다. 특히 보행 동안에는 몸통의 안정성을 외적인, 내적인 안정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근육들이 보행의 전 주기에서 적절하게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뺀 이 측정 방법은 다른 측정 방법에 비해서 RA, 배고등과 ES, 척추 세운근의 활성도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장에서 77%에 해당되는 길이 조건은 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IO, RA, B 또는 MF, ESP는 대근육과 소근육, 몸통의 큰 근육과 작은 근육들 또는 깊은 근육과 얕은 근육들에 대한 비를 통해서 척추의 안정성이 다이나믹한 안정성이 어떻게 잘 유지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특히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뺀 값은 다른 조건에 비해서 이런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장에서 77%에 해당되는 길이로 측정된 방법에 비해서 좀 더 유의하게 높은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뺀 값이 가장 목발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짧은 상태로 보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플렉션 시키는 모멘트가 더 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몸통을 약간 구부정하게 해서 목발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몸통의 안정성, 외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이렉트 스핀에 어, 척추 세운근의 작용이 증가되기도 하고 앞쪽 부분에서는 배고등근의 작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뺀 목발 길이 측정 방법은 사실은 그 척추의 안정성을 약간은 부분적으로 이제 해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목발 보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측정된 목발 길이를 사용하게 되면 몸통에
안정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또는 피로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목발 길이 방법의 방법 간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은 근전도를 사용했습니다. 근전도의 특성상 이렇게 잡신호가 많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에 좀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겠고 또 젊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허리 아픈 요통 뭐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한테 이 연구의 결과를 대입하기가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단지 이제 근전도 신호만을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운동학적인 요소, 자세가 어떻게 틀어진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기가 어려운 하나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양팔 너비 길이에서 40.6cm를 뺐던 방법으로 측정된 목발 길이 이런 방법들은 신장에서 77% 해당되는 길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좀 더 그 큰 근육들을 더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나서 어떤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약간은 좀 좋지 않은 걸로 불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유의성, 관련성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이 좀 신장에서 77%에 해당되는 길이를 어 측정하는 방법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론은 신장에서 77%에 해당되는 목발 길이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